안녕하세요. 시민영상제작단 박순복입니다. 오늘은 원주글쌤 동아리 출판 기념회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회원들이 함께 써내려간 소중한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기쁨과 감동이 함께하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한 권 내고자 했던 그 11분이 모여가지고 최초의 동아리로 구성되었던 그 창작 동아리였습니다. 이제 창작 동아리 하면서 20년도 이제 코로나 끝날 즈음에 저희들이 첫 번째 수필집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행복했다라는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그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 참여한 작가들이 순수한 아마추어 작가들이었는데 지금 7년이 지난 2026년도에 거의 대부분 회원들이 전문 작가로서 거듭나가지고 2026년도 강원문화예술재단에서 전문 예술인 단체로 선정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6번째 그 수필집 빌샘의 날개를 달다가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책을 낸 거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그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행복했다 이게 시작인가요? 예, 토요일 그다음에? 오전 이제 이 책 제목도 좀 참 예쁘죠? 아주 멋있습니다. 네. 저희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는 회원 한 분이 참석하더라도 꼭 이 시간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오후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마음 내 인생 대로 머물다. 오후는 이렇게 살 거야. 글쌤이 솟는 마음도 마을. 안에 머물다. 그다음에 글이 샘솟는 마을. 그다음에 그다음에 글쌤의 무지개 무지개 뜨다. 오늘 출간한 오늘 책이 출간 날이 글쌤의 날개를 달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작품을 써서 발표도 하고 그것을 서로 또 합평도 하고 그렇게 좋은 모임으로 갖게 되는 것은 참 우리들 모두의 홍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 이제 벌써 새해가 됐네. 홍말 해가 됐네. 그래서 해맞이를 가볼까? 잠도 안 오는데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이제 정동진을 향해서 간 이야기. 이번 책의 주제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만나러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을 썼고요.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후회 없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새 가끔 이렇게 그 잔상들이 많이 남아서, 근데 점점 제가 요새 고민되는 게 기억이 자꾸 잃어지는 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생각이 나면서도 또 잃어버리고 금방 또 잃어버리는 게 요새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다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글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작업이지만 또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합평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의욕이 생기고 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시 또 이렇게 새로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쓰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상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고 노년에 되니까 사실 어떤 거에 몰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글을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항상 호기심이 가지고 또 무언가 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냥 평범하게 보였던 것이 또 예사롭지 않게 보이고 여기에 제가 지금 25페이지에 골목길이라는 것을 썼는데 평소에 그런 큰 길을 다니면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골목길에서는 살아가는 것도 보이고 또 아기자기한 것도 보여서 정말 볼수록 또 정감 있고 옛 모습이 생각나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느끼고 지나간 것들에 대한 추억과
또 이게 새로 또 개발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처음엔 두려움은 있지만 시작을 하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번째, 저도 초창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6번째 지금 글을 싣고 있는데요. 늘 생활하면서 글을 뭘 쓸까를 이제 생각을 하죠. 지나다니면서 뭐 새로운 걸 보거나 아니면 어딜 가거나 그러면 요거는 글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감이 생겼다 하면 그걸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틈틈이 메모를 하죠. 하다가 이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정리를 해서 또 여기 글쌤 모임에 있을 때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잘 쓰는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된 하나의 생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기에 남산골 언덕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두 편을 실었는데요. 남산골 언덕은 제가 사는 동네예요. 늘 걸어 다니다가 느끼던 거를 정리해서 썼는데 쓰고 나니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길이. 그 목사님 한 분이 야 너는 이제 산행을 같이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해서 우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내가 평생 그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내 설교를 듣고 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미련하게도 내가 진짜 글을 잘 썼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했죠. 그것이 이제 세월의 역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글을 쓸 때 이렇게 긴 시간 생각을 하면서 써보지를 못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이제 선생님께서 방학 숙제를 내주시면 열심히 뛰어놀다가 닷새 남기면 밀린 일기장을 한 달치를 몰아서 쓰죠. 먼저 날짜부터 쭉 써놓고 날씨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 날씨가 기억이 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오늘은 해, 내일은 흐림 이렇게 써놨다가 밀렸었던 일을 그저 밤을 새워가면서 그 무엇을 했나를 기억하면서 썼는데 그것이 지금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글을 쓰라 그러면 하루 이틀 밤을 새워서 글을 쓰고요. 그리고 가서 화평을 받습니다. 저희 아들이 스포츠를 하는데 쉬는 주간이어가지고 제가 원주에 있게 돼가지고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오는 길이 너무 부끄러웠던 게 글쌤 그 글을 뭐 독촉을 받아서 내기는 했지만 이 한 권의 책이 나오는 데까지 선생님들의 노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보탬이 못 된 게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이 책 한 권에 정말 가볍게 숟가락 하나 올린 것 같아서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이 길을 왔습니다. 원주 글쌤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부끄럽지 않게 작품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출판 기념식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 항상 그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작가님의 뜰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쪽으로 예, 왔는데요. 그 바닷물도 보면 태풍이 일어서 그 밀려 나올 때 보면 어떤 것은 쓸모없는 것이 밀려 나올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정 유익한 것이 밀려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유익한 것으로 밀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샘으로 밀려 나왔어요. 그 파도에 의해서. 그래서 글을 쓰게 됐는데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어르신들에게 밥을 하는 그 밥순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그 세월을 덜어 담는 시간은 그 밥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보고도 이쁘다고 하고 밥을 차리고 가면 그 모습에 이쁘다고 하고 그러는 모습을 저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글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감동을 얻고 아 나도 곱게 늙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 글 쓴 거에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하루에 쓴 단어, 말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자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어제 한 말, 엊그제 한 말, 한 달 전에 한 말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일주일간 적어봤는데 특별한 단어, 새로운 단어를 별로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석 줄 한번 써볼까 했는데 석 줄을 넘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쓰지도 않았고 일기조차 쓰지를 않아서 그랬던 중에서 이제 이 글쌤 2집을 어디서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거기서 꿀단지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읽으면서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가 양봉을 하셨기 때문에 그 꿀에 대한 추억이 아주 오래 잊고 살았던 추억이 그냥 어제 본 듯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꿀이라는 글을 써서 이 전집에 이제 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 해, 두 해 이제 이게 저로서는 이게 3살 적부터 와서 이제 여기 6살에 제가 이제 서 있는데요. 이제 이 글에는 이 길에 대한 저는 여행을 좀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그 여행을 다녀왔더니 또 직장 생활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다 보면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 내가 뭘 받고 그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다녀온 곳 이름도 잘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그거 뭐 너무 즐거워서 떠올리고 싶은데 거의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들 여행 바쁘게 다녀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여행을 좀 잘 글로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을 우연히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글을 문학 계열의 그런 성향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수학이나 과학, 수학에 제가 전교에서 이렇게 할 때 정말 1등도 했어요. 계산하는 거. 되게 빨라요, 이게 계산이. 예. 그리고 왜 주산 이런 거 있죠. 저 1단이에요. 1단 없으시죠? 이 정도로 수학, 또 과학 같은 경우 화학, 기호. 수학은 숫자로 과학이나 화학 이런 거는 왜 그 기호로 문장 없이 내용 전달이 다 돼요. 제가 여기에 익숙했던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쓸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여행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글로 완성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렇게 찾은 곳이 글쌤이었어요. 글쌤에서 많은 분들이 글을 편하게 써오라고 해요. 근데 많이 다루어 주세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배워갔던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도 글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과 성찰이 있는 시간이 바로 글 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늘 글을 쓸 때마다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이거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사실은 살짝 도망도 쳤는데 우리 여기 워낙 아주 추진력 있고 김지훈 선생님의 어떤 설득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참여도 잘 못하면서도 그냥 글을 2편 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세상의 모든 고뇌를 짊어진 그런 개똥 철학의 선구자처럼 행동하던 철없던 제 시절의 어떤 그 길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서 전반부 길에 대한 글을 썼고요. 후반에는 너무나 저를 아껴주셨고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철없는 짓을, 지금도 여전히 부끄러운 추억인데 그 글을 그냥 담았습니다. 글을 내놓으면서도 사실 참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건데, 글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시고 또 정말 안으로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듬고 싶어지시면은 언제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10시에 도서관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철묵. 산골 마을에서 흙을 밟으며 자랐다. 바람 부는 들판을 쉼없이 뛰어다니던 아이였다. 해질 무렵이면 능선을 따라 밥 짓는 냄새가 번졌다. 그 온기는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세상은 넓었다. 그 안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숨쉬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다. 전쟁은 예고 없이 삶을 갈라놓았다. 포성이 울리던 여름, 마을은 검게 타버렸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불길 속에 잠겨가던 고향의 모습이 눈에 박혔다. 그날의 장면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흔적으로 남았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는 가난이었다. 보릿고개와 혹독한 추위는 계절처럼 반복되었다. 배고픔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 어머니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그 표정을 통해 말보다 먼저 세상을 배웠다. 어린 날의 밤은 길었다.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았다. 청춘이 되자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공장의 불빛 아래서 기계와 함께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밝히면서 시간은 쉼없이 달아갔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진짜 봄인가 봐. 목련꽃이 몽우리를 맺었네. 환하게 피는 꽃이 참 좋더라. 나는 왜 이토록 크고 화려한 목련을 좋아했을까? 생애 끝에서 힘없이 떨어져 땅바닥에 뒹구는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도 바람이 미세먼지를 걷어간 오후 친구와 금대 계곡을 걸었다.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듯 양지바른 곳에는 이름 모를 풀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통통한 꽃봉오리들이 알맞은 때를 기다리며 부풀어 있었다. 봄 햇살 아래에서 자연은 말없이 제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봄꽃나무들이 자태해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에 절로 숙연해질 뿐이다. 혹독한 엄동의 추위를 견뎌내고 정확하게 때를 알고 올라오는 미물들의 자행이 성스러울 뿐이다. 목련은 유독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다.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 은빛 털옷을 입은 채 고개를 내민 모습은 마치 새 생명의 인사처럼 보인다. 꽃봉오리는 세상을 보려고 뾰족히 내민 입술 모양이 갓난하게 꼬물거리는 고사리 손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눈부시게 피어났다가도 어느 순간 힘없이 떨어져 내린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곤 했다. 한때는 그 크고 화려한 자태의 마음을 빼앗겼다. 환하게 피어있는 모습이 좋았고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존재감이 부러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화려함이 오히려 마음을 시리게 했다. 아름다움의 절정이 너무도 짧다는 사실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지 못한다는 느낌이 내 안의 애정을 조금씩 밀어냈다. 목련나무가 놓아보는 꽃잎들의 초라함이 한때 화려했던 자태의 찬사를 보낸 후 오사가들이 생을 다해 취하게 변해버린 모습에는 아쉬움의 기억만 남기고 가던 길을 갈 뿐이니라. 대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길가의 작은 꽃들이었다. 경포 벚꽃길 김정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지어진 강릉 파인빌리지의 아들이 첫 자취방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 가족은 대학을 갓 졸업한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궁금하여 자취방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경포 바다와 호수가 인접한 이곳은 가는 길에 나의 친정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허균, 헌안설원 기념관이 있고
길 건너에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산책에 나섰다. 주변을 휘돌아 언덕 위에 돌아서니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아주머니는 그 지역 토박이로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다고 했다. 본인이 사는 고장에 애착이 많아 보였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려오는데 잘 다듬어진 일항에 씨앗을 넣는 농부의 모습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각자 독립한 아들, 딸들이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다. 자녀들이 성장하자 뿌듯한 마음과 함께 내 품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왠지 모를 서운한 마음도 스쳐갔다. 아마 내 친정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지금 내 딸의 나이에 결혼한 나에게 장사로 바빴던 어머니는 빈자리가 허전하다며 자주 전화하곤 하셨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3대가 함께한 벚꽃길, 때마침 부는 바람에 흐드러지게 날리는 꽃을 보며 꽃 진자리에 열매 맺고 연두빛 잎이 나듯 우리 가족의 푸르른 날을 응원한다.